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석봉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 4.7 보궐선거 이후에 네. 많은 사람들은 선거를 저렇게 참패하고 나면 네. 청와대가 현실을 인정하고 네. 좀 겸허하고 좀 이 자세가 많이 바뀌면서 네. 현실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거다라고 했는데 전혀 아니죠. 네, 4월 7일 이후에 하는 걸 보면 더 꼼수를 쓰는 것 같고 네, 네, 맞습니다. 더 수를 부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네. 또 당정청 개편을 마치 반성해서 우러난 새신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 반성해서 우러는 게 아니라 더 큰 꼼수를 쓰기 위한 어떤 진용 네, 개편이라고 맞습니다. 봐야 된다. 이렇게 네, 보여요. 그 개각 내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원내대표라든지 당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친문 세력이 비문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는 양상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와 걔를 비슷하게 했던 사람들이 김어준 보호하는 발언 이렇게 계속하고 그러니까 그 선거 패배에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죠. 그리고 결국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래서 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체제를 공고히 하는 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개헌에 대한 준비들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또 준비를 하겠다. 뭐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자, 그 먼저 민주당의 대표 선거가 이제 네. 5월 1일 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이 3파전 네, 3파지. 홍영표하고 이제 우원식 그리고 송영길 세 명인데 네.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문의 지지를 제일 받고 있고 친문 조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홍영표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네. 그거 참 홍영표가 친문 세력의 강경 친문 세력의 지지를 받는 것도 또 참 웃기는 게 걸핏하면 반일 친일파 그랬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가장 심하게 친일을 했던 사람의 아들을 이렇게 아들인가 손자인가요? 예, 손자. 홍영표 씨를 지지하는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운동권 출신이고 또 네. 노동운동했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원내대표도 했고 네. 또 친문으로서 정권 내내 네. 이렇게 핵심으로 있었죠. 네. 자, 그래서 이게 홍영표가 친문들이 민다고 하면 당선되는 게 뭐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거기 강성 친문들의 그 표가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겠죠. 지금 당내가 그 과거에 이제 권리 당원들로 네, 권리 당원. 있잖아요. 네. 그 안철수 쫓아낼 때 들어가. 네. 그래서 당내 조직이 가동되는 이 그 선거, 네. 그 전당대회는 일반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 밖에서 보면 솔직히 말하면 송영길이 가장 대중적이죠. 그것도 뭐 좀 완고하고 좀 웃기는 사람이지만 네. 어쨌든 이런 값은 송영길이 제일이고 네. 이제 우원식은 뭐 운동권 출신으로 또 김건태에게 네, 비슷한 부분에서 적자라고 보기는 조금 벗어나 그렇죠. 있고 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청와대가 누구를 밀었을까 하는 거는 뭐 홍영표를 밀고 있다는 거는 삼척동자도 다 그렇죠. 대부분 알고 있죠. 근데 지난번에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 보면 네. 저 구리에 윤호중이 됐어요. 네. 윤호중 저도 잘 아는데 네. 잘 아실 윤호중이가 거예요. 되는 데는 윤호중이 그 법사위원장을 시켜줬잖아요. 네, 거기서 그런데 검사 판사 출신도 아닌 윤호중이를 철학과 나왔을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법사위원장을 시켜가 완전히 핵불을 윤호중이가 부렸죠. 완전히 그냥 청와대에 그냥 예. 그 역할을 충실히 했잖아요. 그렇죠. 저 정도로 뻔뻔하게 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윤호중이는 청와대에 의해서 충성도를 검증받아서 그 대가로 지금 원내대표를 거둬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된 거죠. 예. 그래서 언론사의 그 대표 인터뷰를 보면 홍영표를 제일 처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홍영표로 짜여져 있구나. 예, 홍영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홍영표의 발언도 그 강성 일색이잖아요. 예. 지금 선거 패배한 뒤에도 반성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영표를 이제 한다면 그렇게 본다면 이제 총리 내정자가 김부겸이 예. TK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무 나머지는 뭐 잡다한 거고 정무수석 내정 지금 이철이. 정무수석이 이철이고 예, 예. 뭐 이 녹화하는 날 네. 그 이제 어제 예. 그 4월 21일 날 오세훈이하고 박영준을 불러다가 문가리가 예, 그렇죠. 청와대에서 점심 먹었잖아요. 예. 그렇게 했고 이철이는 PK고 예, 예. 부산이고 그리고 아까 말한 윤호중이 네. 그리고 홍영표 이렇게 보면 네. 이게 이제 청와대의 그 이철이나 총리 김부겸은 네. PK하고 TK 지역에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이 PK, TK 그렇죠. 나머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좀 작업을 해라. 개헌으로 그렇죠. 가는데 물밑 거래를 갖다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래도 네. 지금 남아 있는 민주당 의원이나 그 주변 인물 중에는 네. 이 저 국민의힘 쪽에 좀 작업을 할 만한 융통성이 있는 사람들을 딱 포진시켰다 이렇게 보여요. 아, 그렇죠. 저도 소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철이는 박형준도 개헌 세력이었잖아요. 네, 그 둘이가 또 텔레비 오래 했잖아요, 같이. 네, 그러니까 이야기가 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이철이가 PK 쪽 사람들 영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뭐 조금 약점도 있고 네, 또 뭐 여러 가지로 이 좀 계산도 빠른 이런 그 돼서 예, 그 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그 좀 균열을 내기가 쉽고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야권 쪼개기 작업에 들어가지 않겠나라는 그런 어떤 추정도 예, 예. 좀 들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지금 개헌 시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내걸었다. 네, 지금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개헌을 한다면 뭐 자기 대선 후보가 지 되면 하겠다 말을 믿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윤석열이나 뭐 이재명이가 내가 네. 되면 1년 안에 개헌하겠다. 아, 그 문가리가 믿을까요? 자기도 그렇게 안 하는. 자기도 사실은 그렇게 해줄 것처럼 네. 꼬대겨 가지고 야당하고 탄핵을 끌어내놓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권력의 속성이 힘이 있을 때는 절대로 권력 나눠 먹기 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문정권 초기에 느닷없이 뭐 지방 분권 개헌한다고 설치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도 그때 물밑으로 뭔가 네. 당시에 탄핵 가담한 네. 뭐 저기 저 한국당 네. 세력들을 뭐 하고의 관계 때문에 뭐 그렇게 네. 개헌할 척 하는 척 하다가 안 되는 거 웃자라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문의 심리를 보면 요 근래에 중국 관련해서 방미를 앞두고 저렇게 발언하는 태도. 어제 오세훈하고 박영준을 청와대로 불러가 네. 누가 보더라도 8.15 저 이명박이하고 박근혜를 풀어줄 거라고 빤히 알고 있는데 네. 풀어줘야 개헌이 되지 안 풀어주면 개헌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국민의 시선이 있다라고 저 말하는 뻔뻔함이라든지 네. 그래서 문가리가 이게 4.7 보궐선거에 지고 그것도 그냥 진 것도 아니고 대참패를 하고 졌는데도 저 자세나 태도를 보면 전혀 뭐 그 마이웨이 정신 못 간다는 차린 것 얘기요.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심리 상태여서 그럴까요? 아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문가리의 특징은 시야가 좁다. 직진 선생이에요? 시야가 좁아요. 예. 넓게 봐야 되는데 자기의 시각이 옳다고 믿으면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런 자고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이렇게 리더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대로 직진이에요. 그래서 한번 판단하면 그대로 직진해버리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탈원전의 문제도 실제로 빨리 그 지금 상황 문제가 더 생기기 전에 그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지금까지도 밀어붙이고 있고 태양광도 지금도 밀어붙이고 있고 그 4대강 문제도 지금까지도 4대강 보호 해체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이런 것들 보면 이 한 번 결정을 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는 쪽이다. 그리고 시야가 좁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 자기가 결정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못 받아들인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은 네. 자기가 살아오는 어떤 과정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네, 하는데 네. 문을 보면 참으로 희한한 게 이게
20대 뭐 중반 정도의 데모를 하다가 뭐 유치장에 갔다라는 건데 그거야 뭐 그 시대에 네. 유치장 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 보면 뭉가리의 행적 중에 상당한 부분이 사실상 뻥 뚫려 있어요. 이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75년에 뭐 경희대 무슨 뭐 총학생회 네. 총무부장이에요. 총학생회 회장도 아니고 아, 총무부장이었어요? 회장이 아니었고? 총학생회 총무부장이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80년에 법대 졸업했고 그 사이에 이제 뭐 공수 뭐 특전단 갔다 오고 80년 10월에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고 예. 들리는 말로는 뭐 이때 데모하다가 뭐 유치장에 잡혀갔는데 유치장 안에서 뭐 사법시험 합격을 들었다 말은 해요. 그런데 뭐 누가 아는 사람은 없고 뭐 차석을 했다는데 뭐 차석했다는 말은 없고 뭐 자고가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82년에 노무현이하고 사무소 자치 차렸고 네. 그러고는 그 뒤에 가만히 보면 경력이라는 게 무슨 뭐 부산의 시민협의회 상임위원 뭐 부산 민주헌법정치 상임집행위원 뭐 민변 창립위원 88년에 뭐 그렇고 한겨레 뭐 창립위원 이런 정도지. 예, 예. 지방의 차원에. 그렇죠. 이 사람이 그 제대로 된 그 예를 들어서 사회 운동을 하는 그런 이 그거는 부분으로는 안 났었어요. 예, 전혀 사회운동 안 했죠. 그 이 정도는 뭐 그냥 다른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자기가 좀 안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대충 예. 다른 감투들이고요. 저절로 생기는 감투들이. 그러면 이 사람이 거의 뭐 사법시험 합격하고 80년부터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문재인 밑에 그 민정 이제 비서관이 되고 하던 2003년까지 그 사이가 다 비죠. 뭐. 사실상으로 경력에서 이게 뭐 별로 의미 있는 예, 예. 솔직히 나하고 운동권 경력을 따져도 나보다도 훨씬 미달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저 사람이 그럼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장기표가 가서 예, 예, 예. 80년대 초에 그 이야기 저도 조직을 들었습니다. 만들자고 하니까 예. 안 한다 했다잖아요. 예, 예. 그런 일에 개입 안 한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거절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원래 보면 원래 고집은 셌던 것 같아요. 예. 고집은 센 편이었는데 이 청와대 들어간 다음에는 완전히 고집 불통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고집은 셌는데 예, 예. 고집 불통이 돼버려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된 거 아닌가. 방향을 자기가 잘못 결정했다고 생각하면 판단이 들고 주변 사람들한테 아마 주변 사람들도 조언을 거의 못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스타일이 조언을 잘못하면 완전히 밀려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조언도 못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원래 고집도 세고 고집 불통인데 주변에서 뭐 새로운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도 못 듣게 되니까 뭐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을 뽑을 때는 자꾸 혼밥 많이 하는 사람 말고 저녁에 청와대에서 저녁에 자꾸 사람들 불러서 자기 부하직원만 부르지 말고 자기 여러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같이 불러서 식사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의 성격이 제가 볼 때 이 사람의 지금 대통령으로서 저런 행태들 네. 그럼 누가 보더라도 4.7 보선에 저런 평가를 받았더라면 국정 운영 방식이 4년 동안 많이 잘못됐구나. 네. 그리고 또 내가 이게 저 부동산 문제나 이런 걸 다루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공정성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구나. 그럼 내가 이야기했던 가치들이라는 게 국민들한테는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당하고 있구나. 네. 이런 부분을 느끼면서 정상적이라면 많은 대통령들이 불안해했거든요. 노무현도 그렇죠. 자기 말기에 네. 굉장히 불안해해서 네. 술도 먹고 막 불안 정세를 보이고 네. 박근혜를 불러서 연정을 제안하고 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 노무현도 그랬고 YS도 임기 마지막 1년에 흔들렸고 DJ도 뭐 당에서 탈당할 정도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에도 그립을 놓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하산길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건가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더해요. 왜 이렇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들 스타일이 좀 틀린 거죠. 이 사람은 계속 가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갈 때까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돌파구로 생각하는 게 제일
지금 현재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돌파구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 개헌을 하려면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개헌이 되지.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얘네들 이제 그 약점을 잡아서 동의하게끔 만들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개헌을 그런 방식으로 네. 해서 끝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놀라운 이야기인데 네. 하긴 지금까지 공수처를 만들어서 저런 이 뻔뻔한 일을 하는 거나 또 저 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가지고 네. 검찰을 해체하려고 하는 꼴이나 추미애나 박범계를 뿌리고 이런 행태들을 보면 네. 뭐 저 사람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반성이라는 게 자리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보거든요. 지금 그 해왔던 패턴이 똑같잖아요. 네. 주변 여론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오직 내 길을 간다는 자기 편 입장만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비난을 받아도 그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추미애, 박범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가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는 친문이 아닌 비문을 내세워서 조금 그 현재까지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하잖아요. 이명박도 말년에 보면 굉장히 술수가 뛰어난 사람인데 네. 불구하고 뭐 박근혜하고도 화해를 시도해보고 네. 그래서 둘이 만났잖아요. 이명박 그리고 또 안철수도 내세워 보고 네. 또 문재인 쪽하고도 고리를 달아보고 네,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게 놀았죠. 예. 그리고 박근혜 같은 경우 매우 둔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탄핵 직전에 이제 몰리니까 네. 뭐 또 국회에서 네. 뭐 연정이니 네, 개헌 뭐 이야기요. 개헌이나 이런 네. 것도 또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박근혜 같은 경우는 아주 완전히 몰린 다음에 이야기를 예, 했고. 그러니까 완전히 몰린 다음에 이야기가 나왔기 네, 때문에 그 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지금 가만히 보면 이 상황 판단 자기가 또 뭐 어떻게 이렇게 좀 주물딱하면 상황을 역전시키고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또 여기에서 자기가 뭐 개헌을 통해 가지고 이걸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건지 어쨌든 상황 판단을 하는 부분에서 네. 내 계획이 임기 말에는 네. 어떤 사람도 레임덕에서는 예외가 없었다. 네. 이자도 레임덕에서 예외가 없다라는 부분이 그게 분명할 건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것 같아요. 저걸 안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어떤 사고 판단력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는 뭐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지를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네. 떨어져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못하는 세상이니까. 제 개인적인 혼자만의 생각은 이렇게 완고한 고집불통으로 가는 거가 인지기능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서만 해봅니다, 그냥. 인지기능 관련. 네, 근데 이제 그런 우려도 있죠. 그 인지기능이 떨어진 걸 가지고 나중에 또 그 대학을 가는 거를 안 가게 될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조금 의문은 네. 대통령쯤 되는 사람이면 상황 판단 능력이나 네. 적극적으로 뭐 국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이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만은 자기 처지가 어떤 처지에 놓여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네. 판단력 이런 거는 좀 남보다 월등히 뛰어나야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보통 되죠. 네. 되는 거 정상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지금 조 양반은 그 4년은 5년까지를 다 레임덕 없이 가려고 밀어붙였고 그것도 예. 실제로는 그게 본인의 그 판단으로 그렇게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아떨어져서 예. 그렇게 된 거지. 거기다 이제 트럼프까지 같이 겹쳐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그 문가리가 잘해서 지금까지 레임덕이 없었던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예. 잘한 거 진짜 없어요. 네. 뭘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세운다면 풍력 발전한다고 태양광 발전한다고 이렇게 자연 망가뜨리는 거 뭐 이런 거 빼놓고 뭐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네. 노영민이까지는 이제 자체 발광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봐요. 네. 임종석이나 네. 노영민, 네. 이낙연 뭐 요런 유의 네. 정세균도 뭐. 네. 근데 이제 김부겸쯤 되면 이제 자체 발광 능력이 사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네.
일사불란하지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낙연이나 정세균은 뭐 문이 가는 방향이면 그걸 뭐 맞추면서 뭐 만들어서라도 갈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예. 김부겸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없죠. 세력도 없거니와 또 결도 조금 달라요. 예. 예. 뭐 어쩔 상황이 안 돼서 시켜줬지만 예. 그리고 이철이 같은 경우에는 아, 그건 좀 뭐 그냥 동네의 술수가 정도 불과하지. 저게 무슨 제가 봤을 때 큰 이 구도를 고난도 그림을 돌파할 정치적인 어떤 뭐 이 레벨의 이 테크닉을 보유한 수준가라고도 볼 수도 없거든요. 그 큰 그림을 그리는 뭐 책략가로는 보이지 않아요. 네. 이철이도 단지 그 사람들과 정면 충돌을 안 하고 예, 여러 가지로 뭐 어. 무마해서 넘어갔지만 그런 장점이 있는 사람이다. 큰 그림을 그 그리는 모사가나 이런 사람 아닌 걸 보이고. 그러면 지금 유영민입니까? 예. 청와대 비서실장. 예. 그 사람도 뭐 제가 봤을 그렇죠. 때 그냥 그야말로 예. 누군가가 문 옆에 실무형 비서실장을 만들기로 원해서 그냥 앉혀놓은 것 같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민정수석이 지금 누가 합니까? 민정수석이 누가 하는지도 지금 가물가물하잖아요, 우리가. 아, 그러네요. 네? 민정수석이 그것도 감사원 출신이 예, 되지 감사원 않았어요? 사무총장 하던 예, 그 사람이 와서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예, 한데. 예, 예. 그 지난번에 그 보면 신현수 다음으로 또 감사원 예. 출신이 그러니까 왔어요. 누구 하는지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라고 본다면 예. 그것도 또 약체예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가 문재인 정권의 저 주변의 운동권들이 이 사람을 집어넣고 통제하고 하는 부분에 깊숙이 관련하다가 예. 막판에는 이제는 약체를 집어넣어서 그냥 자기들이 그냥 뒤에서 예, 해먹거나 이런 쪽으로 가자지. 예. 이걸 문을 살려서 뭐 어떻게 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그런 거 같지는 도저히 않아요. 진영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홍영표도 솔직히 레벨이 좀 떨어지거든요. 당 그렇죠. 대표로서. 예, 예. 집권당의 당 대표가 되기에는 좀 부족하죠. 윤호중도 또 지금 저 레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윤호정이라는 사람은 평생 정당인 아닙니까? 예. 평생 정당인.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굉장히 어려울 때 예. 최약체 지도부를 지금 구성해 가고 있다. 예, 예. 근데 거기에 거대한 뭐 의미가 있는 듯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능력의 한계나 배경의 한계가 금방 다 아는 건데 예, 예. 저 문이 지금 이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인사에서도 거의 판단 능력을 좀 상실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그 뉴욕 타임즈 어제 발표된 예. 16일 날 기자회견에서 어저께 기사화가 된 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고한다? 사람이 예. 이런 이야기를 미국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나? 대통령을 할 수 있나?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아무리 그쪽으로 간 사람도 돌려서 이야기하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특히 외교 관례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밑에 예를 들어서 청와대 안보실장도 있고 예, 외교부도 있고 또 국정원도 있고 예. 뭐 이러면 이게 종합되어서 예. 말은 내용을 이렇게 통제하고 조정해서 예. 이렇게 실리적으로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거의 고장나 있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제 생각에는 실무진에서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가리가 어떤 고집을 부리면 그걸 제어를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 상식적으로는 질문을 사전에 받고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율을 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저렇게 됐다고 하면 그 실무진하고 다 조율한 게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됐다면 이거는 뭔가가 문제가 사고가 나고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누구도 뭔가를 문가리가 주장을 하거나 뭐 하면은 조언을 할 수 없는 청와대 분위기가 아닐까.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뭐 그 원장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도대체 문가리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